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운영팀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의 TA를 담당하게 되신 분들께 주요 안내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교육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주요 학사 일정들을 확인해보고 교강사 혹은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수업 관련 학칙사항들과 이번 학기 유의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TA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이번 학기는 개강이 1주 당겨져 2월 22일에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주수를 기존의 16주에서 15주로 단축 운영하여 여름방학에 도전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상 중간 시험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중간 시험은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시험 진행 시에는 8주차를 권장드립니다. 기말시험은 종강주인 15주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아이캠퍼스에 탑재된 온라인 영상은 95% 이상 재생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해당 수업 시간 중 참여한 학생들의 교강사가 개별적으로 출석 체크하게 됩니다. 참여 인원에 대한 출석 체크는 수업 TA께서 지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요 학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수강은 기존의 C+에서 F의 성적을 취득한 그런 강좌에 대하여 다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재수강하게 되면 취득 성적은 최고 B+까지 가능하며 기존 취득한 성적은 취소됩니다. 다만 재수강에서 F를 받은 경우 기존의 성적이 되살아납니다. 재수강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 학기에 2강좌까지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교의 학칙상 수업 주수에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F가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은 대부분의 강좌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등급이 수강 인원의 30% 이내, A와 B등급 합이 65% 이내입니다. 다만 전공 일반 과목의 경우 A등급이 40% 이내, A와 B등급의 합이 75%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 인원이 19명 이하인 강좌, 국제어 수업, 실험 실습, 실기,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공학,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약학, 의학 전공 과목 및 군 위탁생 과목, 성균 교양 과목 및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개설된 성균 교양 과목인 경우 A등급 50% 이내, A와 B등급의 합을 9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면 도입되었고 교강사 및 수강생의 시험 운영 및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재수강 및 성적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공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취득 성적은 최대 A까지 가능합니다. 교양 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B+까지 가능합니다. 당초 A등급이 30%, A와 B등급의 합이 60%였던 상대평가 기준과 A등급이 40%, A와 B등급의 합이 75%였던 상대평가 기준이 A등급을 이제 40%까지, B등급 이하는 교강사가 자율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A 활동 유의사항으로 수업 관련 주요 이슈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일부 수업에는 온라인 수업 컨텐츠 규격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교수자의 강의 시간은 학점당 최소 25분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학점당 최소 학습 시간은 50분으로 교수자 본인의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수강생들의 수업 참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토론, 퀴즈, 과제 등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과목 및 동일 교강사의 기존 제작된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이제 활용할 경우 보충 수업 자료 제공 및 오피스 아워, 토론, 발표, 퀴즈 등 학생과의 인터랙션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캠퍼스 사이트에서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결 변경 처리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 혹은 의심 증상 시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이번 학기 기준이 마련되었으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확진자가 격리병동으로 입원되지 않는 이상 그런 출결 변경 신청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A 지원금은 강좌별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강좌당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 금액에서 TA가 복수인 경우 해당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교육 영상에 대한 요약 보고서, TA 활동 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가 차감되며 활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TA 개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는 요약 보고서, 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일자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학사바로센터 1811-85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GLS에서 TA 활동 계획서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GLS 수업 영역 아래쪽에 TA 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대학이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함으로써 온라인 강의 안에서 TA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학생들의 어떤 효과적인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할 만한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차를 볼까요? 일단 말씀드릴 만한 내용으로 크게는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에서의 TA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가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온라인 강의에서 TA가 아니라 강의실 수업에서의 TA 역할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터이니, 만약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면 이제 주요 역할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뭐 더 말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동기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은 좀 교수님과 학생들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학습 동기와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세심한 어떤 관심과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터인데, 대표적으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모티브와 일치하는 것, 친밀성,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유발한다라고 했지만 학습 목표를 갖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학습 진행 단계별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온라인 강의가 시작한 전기는 얼추 지나간 것 같죠. 좀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시스템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전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후기,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후기로 나누어서 그 각 단계별로 TA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TA로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강의 TA의 주요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좀 지우고요. 넘어가서 본다면, 자, 온라인 강의 TA의 주요 역할에는 먼저 좀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일 학생들한테 궁금한 사항은 학사 일정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학교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자기 자신의 학습과 관련되는 지점을 궁금해라 할 터인데 학사 안내가 첫 번째로 그 TA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다면 공식적인 TA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A의 오피스 아워, 지금으로서는 특히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그러면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고라고 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기는 어렵죠. TA 분들도 각자의 뭐 공부가 있고 연구실에서의 활동도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아무 때고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오피스 아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학사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학습 관리 해서 수업이나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 있겠죠. 이게 이제 학생들 학습의 출발이죠. 교수님들께서 뭐 녹화를 하시던 실시간을 하시던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걸 지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습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거는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대단히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캠퍼스에 뭐 출결 확인이나 현황 관리하는 메뉴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혹시 너무 뒤처지고 있거나 쫓아오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일이 TA 주요 역할로 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내용을 지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퀴즈를 제공하는 것 등의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의 지원. 온라인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TA분들도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경험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학습 방법의 지원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게 온라인 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때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아무 때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학습 시간 관리 같은 그런 학습 방법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뭐 퀴즈나 학습 지도와도 연결이 될 터인데 이런 시간 관리가 있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올 터인데 학습 평가에 관해서 과제를 출제하거나 뭐 채점을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교수님과 협의하는 등의 학습 평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교과목 아이캠퍼스 안에 하나의 교과목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학습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뭐 적절하게 무슨 뭐 게시판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그룹 토론이나 과제 그룹을 만든다거나 등등의 그런 커뮤니티 관리도 중요한 TA 역할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TA 역할로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학사를 안내하고 학습 자료를 올리고 학습 현황을 관리하고 학습 내용을 지도하고 뭐 온라인에서 학습 방법을 지도하고 평가 지원하고 뭐 커뮤니티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문헌을 살펴보면은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러이러한 TA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겠죠. 우리 수업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어떤데 더 우선순위를 둔다. 혹은 뭐 우선순위가 덜 간다 등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제 상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만한 TA 역할로는 고려하고 있을 만한 TA 역할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TA 역할과 활동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진짜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중심으로 쭉 나열을 했지만 조금 이걸 다 기억을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실 터인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큰 틀에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TA 역할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장 느슨한 게 관리자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 뭐 잘 들어왔는지, 요구사항이 있는 거 잘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등의 관리자 역할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게 안내자 역할입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 학습 방향을 유도하고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교과목의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안내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은 촉진자 역할입니다. 촉진자 역할은 더 공부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더 구체적인 건 내용 전문가죠. 이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사례나 신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평가 문제를 출제하고 뭐 채점 첨삭 지도를 하는 것 등등의 역할로 이렇게 좀 수준별로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혹은 어떤 학문 분야냐, 어떤 교과목이냐 등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TA 역할을 조금 더 어떤 그 매니징하는 수준으로 잡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강의가 또 대단히 강의다 보면은 매니징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업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역할을 하자면은 뭐 이렇게 안내자, 그러니까 주요 일정 안내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기 마련이라서 주요 일정 같은 안내자 역할까지도 고려할 수 있고,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 이쪽 역할이 아주 이렇게 막 뚜렷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이제 정말로 상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쪽은 그 컨텐츠를 학습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까지도 TA가 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협의를 하실 만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관리자, 안내자, 촉진자, 내용 전문가 등 크게 이런 역할로 TA 역할이 나누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온라인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이 학습 동기를 갖도록 이렇게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학습 동기가 유지되도록 혹은 유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TA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목표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을 오리엔티드 되게 한다라고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배우는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지금 뭐 날씨도 좋은데 혹은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나는 교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다른 학생들이랑 어쩌고 저쩌고 등등으로 인해서 좀 느슨해지고 목표를 잃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디스오리엔티드 된다라고 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A와 학생 간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고울 오리엔티드 될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수업의 유용성에 대한 진술이나 실제 예를 제공하고 목적을 정의하거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적을 스스로 정의해 보도록 하는 것. 스스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목과 목표를 제시한다. 내용의 유용성, 수업의 유용성, 이것들이 가지는 미래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각 소단원마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나름의 교과목에 대한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과목에서 기대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한다. 수업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배운 내용이 적용된 실례와 연습활동은 무엇인가? 수업이 미래의 목적 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목이 흥미있는 영역이라고 격려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게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좀 딱딱하게 쓰여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쓰긴 했지만 학생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목표 지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 이 과목을 내가 온라인이지만 혹은 온라인으로 잘 들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건지
목적을 스스로 정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볼드로 두껍게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나름의 과목에 대한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과목에서 기대하는 것을 적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과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 과목을 배움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다음에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이게 유용함이죠. 수업의 유용성, 미래 유용성과도 관련되는데, 과목에서 기대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좀 표현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에 이제 지향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으로는 모티브 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티브와 매칭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적인 성공 기회, 협동학습, 지도자적인 책임감, 긍정적인 역할 모형 등을 제공을 해서 학습자의 동기와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모티브와 동기와 수업이 매칭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수업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스스로 성공 기회라고 하는데 성공이 대단한 성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수업에서 잘 성취할 만한 그런 기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 혹은 긍정적인 역할 모형, 그러니까 롤 모델이죠. 롤 모델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이 안에 어떤 이제 학생들은 다 각자의 모티브가 따로 있으니까 각자의 가치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와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티브 일치에서. 두 번째는 성취와 성공, 관련 감정들을 시각화하도록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캠퍼스에 이런 이모티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카톡 같으면은 카톡방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뭘 잘했을 때, 뭘 성공했을 때 축하를 해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성취감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함으로써 개인적인 모티브와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석세스 스토리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이 수업을 잘 들었던 학생들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고, 또 이거 수업 들은 걸 가지고 어디 공모전에 냈는데 되게 대상을 받았고 좋은 일이 있었고 등등, 그런 개인적인 모티브가 될 만한 지점과 연결되는 어떤 소재들을 발굴해서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은 친밀성입니다. 친밀성은 이 학습 내용 혹은 학습의 과정, 경험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조금 볼까요? 이렇게 친밀성에서 familiarity라고 되어 이제 그러니까 familiar하게 만든다, 친밀하게 보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실제 예와 학습자의 학습이나 환경과 관련된 비유를 제공해서 교재와 개념을 친밀하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풀어서 실제 예를 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수님들보다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운 어떤 학습 환경이나 맥락을 경험을 했을 터인데, 그런 학습자의 환경이나 학습과 관련된 비유를 제공을 해서 이런 개념들이 멀리 있는 어떤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가까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도록 해주는 것,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또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쉬운 적절한 비유를 활용한다. 그림과 이야기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한다. 개별적인 어투의 메시지를 제공한다.
개인의 전공이나 수강 과목에 따라 비슷한 예시를 제시한다. 친밀한 과정, 개념, 기능과 교과를 연결시키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한다. 과제의 내용 및 과제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한다. 등을 친밀성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늘 학생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좀 친밀하게 여겨지는 되게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어떤 전략을 볼드로 이제 두껍게 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배우는 내용은 좀 추상성이 높으니까, 추상적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풀어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뭐 여러 가지 제공하면 더 좋겠죠. 사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딱 들어맞는 어떤 비유나 은유, 이거는 약간의 좀 인사이트가 있긴 해야 되는 통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 것도 이 내용을 친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 첫 번째, 목표 지향성, 두 번째, 모티브 일치, 세 번째, 친밀성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을 할 때 이제 그 TA로서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을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학습 동기를 뭐 유발하도록 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학습 진행 단계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진행 단계별 전략은 일단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리고 후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초기 단계는 뭐 인사말, 개인적인 소개 등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방식,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문의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문의, 학습 방법, 학습 내용 수준에 대한 걱정 등이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글의 내용입니다. 게시판에 뭐 문의가 있거나 그럴 때 보통 이런 문의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TA의 활동 방식은 일단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인사말을 올려놓고 또 학습 자료를 미리 올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느낄 만한 낯설음, 불안감이 크겠죠.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하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되게 따뜻한 메시지,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방식, 평가 기준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등이 대응 전략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TA가 스스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교수님과 상의를 해야지 되는데, 교수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신다면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근데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 정하시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뭐 메시지로도 묻고 게시판으로도 묻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묻고 그럴 터인데, 이제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TA 역할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팁으로는 일단 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평가 그러면서 이거를 통으로 평가 이렇게 하나로 글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출석은 어떻게 하고, 시험은 어떻게 하고, 토론은 어떻게 하고, 평가의 세목, 요목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따로 제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안감과 뭐 해소가, 뭐 낯설음,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또 초반에는 되게 이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파악하기가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내 메시지를 좀 충분하게 제공하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메시지는 요목별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초기 단계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또 온라인 토론을 포함한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라 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은 이제 뭔가 쓰실 때 간단하게 쓰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 평가, 특히나 이제 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이라면 뭐 시험이 어떻다 혹은 뭐 출석은 어떻다,
토론은 어떻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글을 작성을 해주는 게 온라인 강의에서 TA의 역할, 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초기 단계에서. 학습 진행 단계별 전략으로 중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좀, 안정이 됐다라고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TA 활동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거나 혹은 참여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등의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이제 지속하는 데 대한 어떤 독려나 칭찬 메시지가 있고요. 뭐 인센티브가 만약에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뭐 학습 어떤 운영이나 관리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러니까 TA 오피스 아워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정해서 언제 이제 대답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한 시간 내에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기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전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좀 뭔가 학생들이 많다 보면은 특히 이제 대단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으면은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 하면은 보통 대응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딜레이드 된 피드백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황이 보통 이제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어떤 불만, 특히나 이제 불만이 섞인 텍스트일 경우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등 그런 걸 보면은 울컥할 수도 있겠죠.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기 쉬운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한 분 TA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이 됐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정서적인 반응이 먼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빠르게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이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거를 도대체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무슨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성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천천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연기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를 대응 전략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의 팁을 보자면은 학습 중기에 학습의 진행 정도와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제공하라 라고 하는 게 중기 단계에서의 TA의 대표적인 이제 활동 팁입니다. 그리고 좀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연기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직 시기가 오진 않았지만 온라인 강의의 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에 가면은 마무리가 되는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평가, 시험에 관한 거겠죠. 이런 질문들이 가장 있기 쉬운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재확인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및 토론을 정리하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 TA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들 반응을 정리함으로써 수업 설계 개선에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정말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는 이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지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초기에 한번 안내가 나갑니다. 보통 이제 이 강의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초기에 안내가 있긴 하지만 평가가 다가오는 지점, 실제로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해야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질문이 나오겠죠. 학생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확인을 하려고 그런 데 대해서 뭐 미리 제공을 하셔도 되고 질문이 올라오고 나서 쿨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정리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좀 여기에는 이제 후기 단계 팁으로 쓴 게 많은데요. 후기 단계 팁으로 가자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감 기간 1, 2주 전에 다시 한번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기한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흔히 벌어지는 게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수강을 하다 보니까 공지를 해도 초기에도 하고 1, 2주 전에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를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는 이게 TA 활동에서 가장,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지점과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좀 그렇더라도 친절하고 침착한 어투와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게 보통 TA 활동으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뭐 온라인 강의, 이러닝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이러닝에서 흔히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학기 말이 오면은 학생들이 반복적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침착한 태도로 일관되게 잘 설명을 해라. 친절하기가 힘드시다면 침착한 정도로라도 이 태도를 유지를 해서 잘 안내를 해라 라고 하는 게 후기 단계 팁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막 하다 보면은 평가 기준을 잘 작성한다고 이제 했겠지만 그래도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수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피드백을 요구를 하더라, 질문을 하더라라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과 상의해서 교수님께서 정해서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TA가 정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빨리 말씀드리는 게 상책이죠. 자,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은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해서 TA 활동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 양식입니다. 뒤에 이제 20개의 문항이 있고요. 이게 날짜는 예시입니다. 예시. 4월 23일에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예시이고 체크리스트를 활동을 해봄으로써 내가 TA로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항은 제가 10개씩 넣었는데요. 일단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잠깐 읽어볼까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강의 자료를 일정에 맞춰 입력했는가, 콘텐츠를 일정에 맞춰 업로드했는가, 주요 학사 일정을 공지하였는가, 학습 전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는가,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코멘트 및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학습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는가,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설명을 하였는가, 체계적으로 정교화된 학습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학습 내용과 연계된 참고 자료나 사이트를 제시하였는가. 또 넘어가서 학습 내용과 연관된 심화학습을 안내하였는가, 학습 내용과 관련된 관련 정보 및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는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하였는가, 질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반응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토론 주제에 대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가, 제시된 퀴즈의 내용이 학습 내용에 적합한가, 과제나 퀴즈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시험 전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는가, 1대1 상담에 충실히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이렇게 20개가 있습니다. 20개는 말씀드렸듯이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당 없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과 이제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적절히 잘 수행하고 계신지를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TA 교육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맨 처음에는 TA가 하시는 주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조금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가 관리자, 안내자, 촉진자, 전문가, 내용 전문가 등의 역할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에는 목표를 이제 골 오리엔티드 시키는 것, 목표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 개인적인 모티브와 일치하도록 매칭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진행 단계별 전략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 전략이 있고, 각 단계별로 지금 이제 초기는 좀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기, 후기에 해당되는 팁을 기억해서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 활동을 점검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TA 활동을 점검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강의에서의 TA 활동을 안내하는 그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